네, Z1과 Z2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Z1의 원점에서 Z1까지의 길이가 이제 R1이고요. 그 다음에 argue Z1이 알파, 그 다음에 Z2에 대해서도 길이가 R2 그리고 argue Z2 이렇게 한 게 베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한 Z1과 Z2에 대해서요. 이 둘이를 곱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Z1 곱하기 Z2 이렇게 하게 되면 R1, R2에 이제 R1, R2는 이렇게 곱해질 거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기를 할 차례인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죠? 플러스 I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I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죠? 예. 그 다음에 I니까 마이너스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가 돼요. 자, 실수 부분을 보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어디서 봤죠? 예. 삼각함수 덕셈 정리에 나오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죠. 더하기 i로 묶어주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것도 사인이죠.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가 되죠. 그러니 두 복소수의 곱하기를 하면 두 복소수의 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곱해지고요. 크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크기는 곱해지고요. 각은 더해집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Z1, Z2의 곱은 이거의 크기는 Z1의 크기 곱하기 Z2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Z1, Z2에 대한 각은 Z1의 각 더하기 Z2의 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Z의 n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Z가 R 이제 사인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Z 제곱을 Z의 n승 하게 되면은 R의 n 제곱에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 이렇게가 되죠. 이거를 드무아브르 정리라고 그럽니다. 푸른가 모르겠어요. 드무아브르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에서 요 결과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Z1, Z2 뭐 이런 것들이 1이라고 쳤을 적에 어쨌든 곱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값이 이제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지수함수밖에 없죠. 네. 무슨 말이냐?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fxy가 fx 플러스 fy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가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이거는 sorry.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얘기했고, 이건 로그 함수고요.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지수함수고요. 그리고 fxy가 fx 플러스 fy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로그 함수가 이렇죠. 네,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이게 로그 함수인 거죠. 로그 함수. 뭐가요? 그 각에 대한 이제 그 함수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함수는 로그 함수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세타 이렇게 했으니까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떤 값 곱하기 로그 z 이런 식으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k분의 1의 세타가 로그 z니까 z는 어떤 수를 밑으로 하고 예, 세타가 지수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Z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세타를 지수로 하는 지수 함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를 세타라고 하는 것을 미분을 하게 되었을 적에, 자, Z가 R 쓸까요? R 쓰지 맙시다. 그냥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dz d 세타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i로 상 묶어내면은 이거 i 제곱이잖아요. i로 상 묶어내면 i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게 z랑 똑같죠. 그래서 iz 이런 식으로가 돼요. 그러면 d 세타가 iz니까 dz 나누기 z는 i 곱하기 d 세타 이런 거가 가능하고요. 적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찌 되죠? 이거는 ln z 절대값 씌워지겠지만 일단 그럼 무시하고 ln z가
i 세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뭐 적분상수 c 뭐 이런 거 붙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z가 2의 i 세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필연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필연적입니다. 자, 그 외에 함수를 이제 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 이거를 테일러 급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함수를 이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f'a가 존재하고 이거에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다. fx가 이렇게 할게요. fx가 x equal a에서 무한번 또는 n번 이렇게 할게요. n번 미분 가능하다. 하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fa 더하기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f2 프라임 a x 마이너스 a의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f 3번 미분한 거 a 거기에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n번까지 n번 미분 가능하다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면 무한히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테일러 급수라고 그래요. 테일러 급수의 표현을 조금 시그마 형태로 써보면은 요렇게가 가능해요. 자, fa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이거 n이 1부터 k 이퀄 1부터 하겠습니다. n번 미분 가능한 걸로 했으니까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 k번 미분 a 그리고 x 마이너스 a의 k제곱 이런 식으로가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를 테일러 급수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a가 만약에 0인 거 근처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의 한 형태입니다. 맥클로린 급수라고 얘기하는데 f0 플러스 k 이퀄 1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k의 제로, 그죠? k번 미분한 거에 제로 넣은 거라고 x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맥클로린 급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테일러 급수 하는 표현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맥클로린 급수인 경우가 많아요. 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자, 이거 다 sin x 이렇게 하면 sin x를 맥클로린 급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x 5제곱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1x 7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1 x 6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가능한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의 x승이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x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당당당당당당당 이런 게 가능해요. 요 x 자리에 ix 이렇게 해주면 여기 i가 붙고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i 세제곱이 되니까 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되어서 그냥 사인에다가 i 붙인 거 하고 코사인하고 그냥 더한 게 2의 ix랑 같습니다 가 돼요. 네. 그래서 결국 뭘 하든 이제 이 표현이 요 표현이 똑같다라는 거. 즉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2의 i 세타랑 같은 표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r이 이렇게 곱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r 곱한 거랑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러 번 곱하는 것이 복소수 사이의 곱이 되게 간단하게 각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각 길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회전이 되는 겁니다. 복소 평면상에서 복소수가 회전하는 것과 같다. 복소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이게 이후에 3차원 회전으로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지금은 그냥 단지 2차원 회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3차원 회전으로의 아이디어가 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알아낸 사실에서부터 이제 좀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연구해서 3차원 회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3차원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3차원을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1대1로 대응되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겠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었을 때, 공간에 1대1 대응되는 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을 때는 저 나름대로 막 머리를 싸매고 막 했다가 막 바빠가지고 뭐 아무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해밀턴이라고 하는 해밀턴의 1800년대의 수학자입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학자가 3차원하고 1대1로 대응되는 수를 개발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커터니온 4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온이 맞나? 언이 맞나? 그건 모르겠다. 커터니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하면 3차원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좀 더 내용 정리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